자, 마지막 단원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시작이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용어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별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선거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전 출구 조사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대통령 선거 좀 그런가? 저요. 여론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여론조사. 아, 정치는 좀 예민한가? 아니야.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성형은 밝히지 않는 데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건데, 여론조사 할 때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표본조사, 전수조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 아무것도 안 들어봤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상식이 아니야. 많이 가면 안 되고, 자, 어쨌든 안 들어본 상태라고 전제를 깔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너희한테 와닿도록 한번 해볼까? 인천 지역에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기준으로 가고 싶은 대학을 한번 조사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전 학생을 다 조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아니, 뭐, 못할 건 아니야. 학교 선생님들한테 쥐잡듯이 하면 되죠. 각 학교 단장에서 어떻게든 조사 다 해놔. 그래서 뭐, 보고해라.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조사, 한마디로 통계를 내기 위해서 혹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라는 게 있어요. 전수, 말 그대로 전체 다. 모든 수, 전체 다 조사하자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조사하자. 이게 전수조사예요. 그쵸? 이거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인원수가 막 엄청나게 커지면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흔히 쓰듯이 표본조사라는 건 뭐냐면 표본을 추출하는 거야. 임으로 뽑는 거야. 뽑아서 전화통화하잖아요. 보통 전화해서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쪼쪼 합니다. 너희는 안 받아봤겠지? 혹시 받아보시면 너희는 해당사항이 없어.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임으로 무작위로 한 10,000명 정도를 뽑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10,000명 정도를 무작위로 뽑아서 전화를 돌립니다. 전화를 돌려서 그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당을 좋아하시나요?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조사를 할 때 생각해보세요. 경상도 지역에서만 10,000명을 뽑았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대통령은 약간 옹호하는 입장일 거야. 전라도에서만 10,000명을 뽑았어. 정치도이 잘 모르지. 그치? 관심도 없고. 뭘로 할까? 참 애매하네. 뭘로 할까? 이게 정치가 딱 좋은데. 관심 없잖아, 생각. 그치? 정치에. 그치? 관심 없어. 그럼 뭘로 할까? 좋아. 좋아하는, 자,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대. 아니야. 학생이라고 또 하면 또 이게 안 되니까 10대를 대상으로 10대. 10살부터 만 19살 요 아이들을, 요 학생들 요 친구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야. 뭘 조사를 했냐면, 좋아하는, 뭘로 할까? 가수? 배우? 뭘로 할래? 가수와 배우 중에 하나. 고민돼? 진우가 좋아하는 뭘로 할까? 가수? 배우? 배우? 좋아요, 배우. 조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10대 학생은, 10대는 총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못해도 400만 명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한 나이대가 한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40에서 50만 명 사이니까. 뭐 한 500만 명 있다고 치자. 자, 500만 명 있어요. 500만 명. 자,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그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론 기관에 맡겨. 그럼 여론 기관에서 무작위로 10,0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표본 조사인데, 근데 그 뽑을 때 예를 들어서 10,000명을 뽑았어. 10,000명 좀 많나? 1,000명. 100명? 100명. 아, 1,000명. 근데 2,000명을 전부 다 여학생으로 뽑았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맨날 남자 배우들만 나올 거야. 가끔 여자 배우 한두 명 나오고. 그러면 저 아이들을 뽑을 때 19살만 1,000명을 뽑았어. 될까? 그것도 좀 아니잖아요. 그쵸? 그 연령대에 너무 집중하는 거잖아. 그렇다고 남학생만 뽑아도 또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이게 또 시골에 있는 학생, 특정 지역의 학생들만 1,000명 뽑아도 안 되고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표본을 뽑아서 그들을 뽑을 때는 반드시 랜덤이에요. 랜덤. 무작위라고 들어보셨죠? 무작위로 뽑아야 돼. 어떤 대상이, 어떤 집단이 좀 더 많은 비율을 뽑히는 거를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그건 당연하잖아. 그럼 형평성이 어긋나잖아. 그렇죠? 우리는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의추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임의에 라는 표현인데 임의추출이라는 말은 뭐냐면 랜덤 추출이라는 소리예요. 아무런 그 편견 없이 오로지 전부 다 동일한 확률 속에서 500만 명한테 500만 분의 1의 확률을 동등하게 부여한 상태에서 랜덤으로 뽑습니다. 이걸 우리는 임의추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어가 그래요. 그래서 표본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임의추출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해서도 안 돼요. 형평성의 문제가.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거야. 저 500만 명 중에 어떤 특정한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대. 한 명 있대. 근데 만약에 딱 뽑았어. 근데 걔가 딱 뽑혔다. 그 사람이 뽑혔어. 그런데 만약에 넌 뽑혔으니까 더 이상 너는 의견 내지 마 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 배우가 뽑힐 확률이 뭐가 돼요? 제로가 되죠. 그렇죠? 이것 또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뽑을 때마다 항상 그 확률의 변화가 생기면 안 돼요. 한마디로 독립시행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내가 딱 나만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처음에 나한테 질문이 들어왔어. 근데 내가 저 사람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다음에 나한테 질문이 들어올 확률이 없대.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 절대 뽑힐 수가 없겠지.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뽑을 때마다 랜덤으로 뽑을 때마다 동일하게 나한테 확률이 주어져 있어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원추출이에요. 복원추출 뭔지 아시죠?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항상 확률을 동일하게 유지시키는 상태, 우리가 흔히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오냐면 이게 들어옵니다. n이라고 표현되는 표본의 크기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명이 있었는데 내가 그 중에서 1,000명을 뽑았잖아요. 이 1,000명이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표본의 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뭐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아셔야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전체에서 어떤 조사를 하는데 그 모든 대상을 다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경우가 전수조사예요. 근데 전수조사는 복원추출이 아닙니다. 임의추출도 아니에요. 왜? 모든 대상한테 다 물어보잖아. 한 번씩 다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문제에서 다루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표본조사는 뭐냐면 전체에서 임으로 내가 크기를 정해서 그 크기만큼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임은 추출이면서 복원 추출이어야 돼요. 임은 추출이면서 복원 추출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약간 말장난을 할 거야. 어떤 경우냐면 표본의 크기가 만약에 1000만이었어. 표본 조사를 하는데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1000만이었어. 그러면 1000만분의 1은 거의 0에 가까운 숫자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비복원 추출과 복원 추출을 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애매하잖아. 정말 크다라는 그 대상 자체가 좀 애매하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대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경제학과에 때 가시면 거기서는 이제 사회 현상을 통계를 낼 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그냥 적으시고요. 자, 전수조사는 전체를 다 조사합니다. 표본조사는 임은 추출과 복원 추출이라는 이 규칙에 의해서 표본의 크기만큼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용어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 전체 있죠, 전체. 10대 전체 있죠. 이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체. 내가 통계 조사하는 그 전체 대상을 모집단이라고 부를 거예요. 용어예요, 용어. 그러니까 내가 표본을 뽑아내는 그 모개가 뭐라고 할까? 어미모자 써요. 어미모자. 그래서 엄마는 아닌데 여기서부터 표본을 뽑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 모집단에서 우리는 표본을 뽑아낸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책에서 등장했었던 그 용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계를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모집단, 전체가 모집단인 거예요. 모집단의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가 전수조사,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어려울 때 하는 게 이제 표본조사가 될 텐데 표본조사는 표본의 크기를 정합니다. 야, 몇 명 뽑아서 조사해봐. 몇 명 뽑아서 조사해봐. 그럼 표본의 크기는 누가 정할 거야? 문제가 알아서 정합니다. 우리가 정할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표본의 크기를 딱 정해 놓으면 우리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임은 추출과 복원 추출의 규칙에 의거하여서 그들을 뽑아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표본들에 대해서 뭘 구하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냐? 표본을 뽑아서 가지고 조사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뭘 다룰 거냐면 이 표본들의 평균을 다룰 거고요. 뭐 뻔하잖아요. 평균, 분산, 표준편차 나오겠죠? 그리고 표본들의 분산을 다룰 거고요. 표본들의 표준편차를 다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표본들의 평균, 표본들의 분산, 표본들의 표준편차를 다룰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의미가 좀 달라요. 무슨 의미가 다르냐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걸 가지고 이상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x, p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사위 이건 좀 그렇고 동전 두 개를 던졌어요.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그렇죠? 그러면 동전 두 개 그리고 앞면 그러면 0, 1, 2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확률은 얘는 얼마고? 4분의 1 얘는 얼마고? 2분의 1 얘는 얼마고?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내면 얼마가 나오죠? 사라지고 요거는 2분의 1 요것도 2분의 1이니까 더하면 얼마? 1이라는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평균은 1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편차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표본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이렇게 이상확률 분포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시행에 대하여 이들의 확률 변수 x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 아이들을 표본의 크기를 2로 해서 표본의 크기를 2로 해서 뽑아요. 뽑았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확률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 녀석이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통 문제가 이게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1000만, 2000만 이런 건 너무 크잖아. 현실감이 없잖아요. 자, 우리한테 주어질 문제는 다 이런 스타일인 거야. 자, 볼게요. 다시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앞면에 나오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가지고 확률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 이 녀석도 있죠. 0과 1과 2 있죠. 이 아이들이 모집단인 거예요. 이 시행에서는 이거밖에 없죠.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가지는 이 시행에서는 이 세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모집단은 0, 1, 2밖에 없는 거예요. 모집단. 자, 여기서 저는 0과 1과 2라는 저 확률 변수들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거예요. 다시 0과 1과 2라는 저 확률들 중에서 두 개를 뽑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모집단이 몇 개밖에 없어? 모집단이 원소의 개수가 3개밖에 없어. 근데 저는 표본의 크기를 얼마가 되도록? 2가 되도록 n의 값이 2가 되도록 이 아이들을 표본 추출을 할 거예요. 표본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들은 이런 행동들이 나오겠죠? 내가 표본을 뽑아내는 행동에서는 00도 나올 수 있고 01도 나올 수 있고 11도 나올 수 있고 12도 나올 수 있고 22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20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아, 물론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나온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의 뭘 구해봤더니 평균을 구해봤더니요. 자, 다시 이들이 제가 좀 어렵나? 너무 단계를 살짝 건너뛰었나? 그냥 할게요. 자, 어차피 겪어야 될 부분이니까. 자, 모집단에서 저는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뽑는 행위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지금 표본들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때 제가 쓴 요 X바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X바가 이 표본 평균을 얘기합니다. X바가 표본들의 평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내가 표본을 뽑았잖아. 그 표본들의 평균을 구했더니 X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은 뭐죠? X바가 0인 거야. 얘네들의 평균은 X바가 뭐가 되는 거야? 얼마나 되는 거죠? 2분의 1이 되는 거야. 요 녀석들의 X바는 1이 되는 거고 요 녀석들의 X바는 2분의 3이 되는 거고 요 녀석들의 X바는 1이 되는 거고 요 녀석들의 X바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되셨나요? 자, 표본들을 뽑아서 그 표본들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그 표본들의 평균을 우리는 기호적으로 X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뽑은 그 두 녀석의 평균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물어봤네요. 확률. 뭐? 이 아이들이 평균이 2가 될 확률을 구하자. 이 얘기야. 표본들의 평균이 2가 될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이거죠. 얘밖에 없죠. 얘는 뭐야? 연속해서 두 번 다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2 나오려면 확률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처음에 2가 나올 확률 4분의 1인 거 맞죠? 그렇죠? 근데 표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원 추출, 이문 추출이에요. 확률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뽑고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뽑고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한다고. 그러면 얼마 곱해 주시면 되죠? 4분의 1 추가로 곱해 주시면 되죠? 그럼 얼마가 된다? 16분의 1. 이게 이 녀석의 답이 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요게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산이 어렵진 않거든요. 솔직히 연산 보면 4분의 1 두 번 곱했다 끝이거든요. 연산만 놓고 보면. 근데 우리가 저게 좀 헷갈릴 거예요. 처음에 개념 잡기가. 원리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얘가 뭔지, 얘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게 조금 혼동이 돼요. 오늘 피곤하죠? 왜 이렇게 피곤하냐? 오늘? 그래요? 자, 이거 잠깐만 설명하고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다시 어떤 시행을 합니다.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녀석을 이제 모집단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들의 확률 변수 0, 1이라는 이런 확률 변수들을 모집단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확률 변수들, 그 아이들 중에서 저는 표본의 크기를 2로 해서 표본 추출을 하겠다는 거야. 표본 추출을 해서 그 추출한 아이들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거야. 처음에는 0, 0을 뽑았어. 그럼 그들의 평균은 0인 거고, 0과 2를 하나씩 뽑았어. 그들의 평균은 2분의 1인 거고, 1과 2를 뽑았어. 그들의 평균은 1이 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뽑은 표본들의 평균을 싸싸싸싸 구해봤더니 뭐 이런 경우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야, 그렇다면 그 표본 평균들 중에서 누구? 2가 나오는 아이. 그렇죠? 2가 나오는 아이. 한마디로 이걸로도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0도 있고 뭐도 있고 2분의 1도 있고 1도 있고 2분의 3도 있고 2도 있다는 소리야. 그럼 각각의 확률들이 다 있었겠지. 그쵸? 그 중에서 나는 누구? 2라는 아이의 확률을 구해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4분의 1과 여기서 찾아야죠.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과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얘는 16분의 1. 예를 들어 그럼 얘는 얼마겠어? 얘 얼마겠어요? 당연히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되겠지. 그쵸? 그럼 얘는 얼마일까? 1 나오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무조건. 아니면 이거 나와야 되잖아. 아니면 자 1, 1, 0, 2, 2, 0 나오면 돼요. 그쵸? 이 경우는. 그럼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경우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얘도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과 16분의 2.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답이 되겠죠. 그쵸? 16분의 6이 되면서 8분의 3. 이런 식으로 확률이 정해지는 거야. 조금 감이 오시나요? 모 집단이 있어요. 모 집단에서 추출해냅니다. 모 집단에서 추출해내서 그 표본들을 가지고 다시 표본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표본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 평균들을 가지고 또 다른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들의 확률을 구할 때는 이 아이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0이 나오려면 0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 2가 나오려면 2밖에 없었고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1이 나오려면 1, 1, 0, 2, 2, 0 이렇게 세 가지야. 그러니까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해서 계산하시면 8분의 3. 자, 2분의 1과 2분의 3도 한번 하는 김에 해보자. 2분의 1이 이거죠. 0, 1 또는 1, 0 나오면 돼요. 그러면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거나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8분의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8분의 1. 뭐 눈치 빠른 분은 이미 계산이 되겠죠. 8분의 1, 8분의 3, 8분의 1 나왔으니까 남은 건 8분의 2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 이들로 구성된 확률도 결국 1 나오는 거야. 되셨어요? 되셨어요? 자,
요런 느낌이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그 얘기야.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또 다시 확률 분포표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끼를 치겠다는 거죠. 그쵸? 저번에 제가 불량품 얘기를 했잖아요. 불량품 얘기 어려운 이유가 정규 분포표를 2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도 마찬가지잖아. 원래에 이거를 안 주겠지. 네가 알아서 구해야 되겠지. 우리들이 알아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알아서 구하고 거기서 다시 또 뽑아서 이거 또 구해.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2번의 과정을 거치니까 처음에 이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헷갈릴 거야. 그치? 이 2번의 과정을 거치는 이걸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조금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실 거라는 거죠. 됐어요? 자,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솔직히 이번 단원은 지금 우리 얘기하는 부분, 여기랑 살짝 뒤에 얘기할 부분만 알면 다 끝나요. 나머지는 다 연산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는 모 집단, 그러니까 전체죠.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임의의 크기를 가진, 제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설정을 하겠죠.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그 개수만큼을 뽑습니다. 표본들을 뽑을 거예요. 그리고 그 표본들을 가지고 평균이나 분산의 표준자를 구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칠 건데, 자, 하나의 모집단을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동전 2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가지는 모집단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집단은 확률 변수 0, 1, 2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각각의 확률들은 이렇게 설정이 될 건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표본의 크기를 2로 해서 표본들을 뽑은 다음에 그 표본들의 평균을 구해보자. 지금 이 얘기인데, 자, 이런 거예요. 나는 크기를 2개로 해서 표본을 뽑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뽑은 표본을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 뽑은 표본을 x2라고 하면 난 여기서 더 이상 뽑으면 안 되겠죠. 표본은. 그렇죠? 왜냐면 2개만 뽑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뽑으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은 이런 거야. 0, 1, 0, 0, 0, 0, 1, 0, 2, 그 다음에 1, 1, 1, 0, 1, 1, 1, 2, 2, 0, 2, 1, 2,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야. 그쵸? 내가 뽑을 수 있는 표본들은 결국 이런 것들이잖아요. 왜냐면 임의 추출, 복원 추출이니까. 복원 추출이니까. 그러니까 주사위 0, 1, 2가 적힌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표본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 각각의 이 표본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얘는 0, 2분의 1, 1, 2분의 1, 1, 2분의 3, 1, 2분의 3, 2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X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의 표본들을 확률 변수들 중에서 2개를 뽑겠다는 거야. 그러한 표본들, 첫 번째 뽑은 표본과 두 번째 뽑은 표본들을 이렇게 표시했다고 했을 때 그걸 다 뽑고 난 다음에 그들을 이 2로 남은 값을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뽑은 표본들의 평균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표본 평균. 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표를 만들어 본 거야.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가지는 그들의 확률을 가지고 식을 또 만들어 본 거지. 그랬더니 여기서 나오는 확률 변수들이 0, 2분의 1, 1, 2분의 3, 2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의 확률들을 계산해 봤었더니 뭐가 나오더라? 16분의 1, 16분의 1 그리고 얘가 얼마죠? 저거네. 얘가 8분의 3, 8분의 3이었나? 8분의 2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8분의 2였던 것 같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들의 확률의 총합은 1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전에 했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뭘 구하래? x2에 그쵸? x바가 2가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x바가 지금 x바가 2가 될 확률이 얼마야? 16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값은 16분의 1이 된다.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으면 정원 여기까지 됐어? 자, 지민이 괜찮죠? 준원아 여기까지 됐어요? 너 핸드폰 그만해. 준원 핸드폰 오른쪽에 왼쪽에 놔. 저 책상 위에 놓으려나. 오케이. 자, 지민이 됐겠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자, 이렇게 구한 저 확률 변수들,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이 표본 평균들의 이걸 구해보자는 거지. 이게 뭐예요? 표본 평균들의 다시 또 뭘 구하자? 평균을 또 구하자는 거야. 이렇게 구한 표본 평균들, 표본의 크기가 2로 구한 이 표본 평균들, 만약에 표본의 크기를 3으로 하면 값은 바뀌어요. 표본의 크기를 4로 하면 값은 또 바뀔 겁니다. 이렇게 뽑은 표본들의 그 평균들의 평균을 또 구하자는 거야. 그래서 말로 하면 이렇게 돼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들을 뽑아서 구한 평균들을 확률 변수로 가진 이해하는 아이들 중에서 이들의 평균을 구하자는 거야. 그러면 얘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해보면 돼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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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제가 다 해봤어요. 곱해봤더니 1이 나오더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의 분산을 구해보는 거야. 그리고 표준 편차까지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구해봤더니 뭐 계산해보시면 되죠. 어떻게 계산하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계산이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얘기를 해보자. 이 확률 변수, 이상확률 분포표에서의 평균이 1이거든요. 여기에서의 평균이.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에서의 분산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표현되는 분산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1의 제곱, 요건 필요 없으니까 1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2의 제곱 4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서 나온 값 얼마? 1과 2분의 1을 더한 값인 2분의 3에서 누굴 빼요? 평균을 빼면 되겠죠? 한마디로 뭐가? 2분의 1이 분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쵸? 표준 편차는 별거 없죠? 그냥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 이런 값으로 정리됐다라고 볼게요.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조금 번거롭지만 저는 이걸 증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요거 만들어지는 증명은 대학교 거거든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연산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귀찮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자,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걸 쓰시던지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편차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곱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쓸 건데 뭐 쓸까요? 제곱의 평균?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볼까? 아니면 편차로 해볼까? 지민아 뭘로 해볼까? 아니 어차피 둘 다 빡세.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 나도 그냥 그냥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한 번은 봐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자, 뭘로 할까? 조래 제곱 평균으로 합시다. 자, 제곱 평균으로 할 거야. 저희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제곱 평균 구하는 거 끝나봅시다. 자, 제곱들 할 거에 0은 감사하게 사라졌어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8분의 1 할까? 8분의 2 플러스 1 곱하기 8분의 3 플러스 4분의 9 곱하기 8분의 2 플러스 4 곱하기 16분의 1. 자, 이게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뺄 거예요. 평균의 제곱을 2를 뺄 겁니다. 이게 이제 분산이 되는데 계산해보자. 자, 그럼 이렇게 2 날라가서 16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16분의 6.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날라가서 16분의 9. 여기는 안 돼. 16분의 4. 여기서 1을 뺄게요. 자, 그럼 얼마 나오죠? 여기가
16분의 20이죠. 16분의 20에서 1을 뺐으니까 16분의 얼마 나왔어요? 4.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값이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저 4분의 1이라는 값은 어떻게 해서 탄생한 아이냐면 저거 시그마 있죠? 여기서 만들어진 이 분산 있죠? 그렇죠? 이 분산을 무엇으로? 표본의 크기가 우린 2로 하기로 했어요.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입니다. 2분의 1을 2로 나누면 4분의 1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냥 한번 연산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연산으로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왜냐면 이거 그냥 원래 외우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걸 증명하는 과정은 교과 과정에 생략이 돼 있어요. 고등학교에서는. 다루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고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연산으로 하면은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는 싶었어요. 한 번은. 제 마음이나. 자, 그런데 얘는 뭐야? 그냥 요거 루트 씌우면 되죠? 여기다 루트 씌우면 얘는 그냥 얼마가 되는데 2분의 1이 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요 녀석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요거 잘 봐봐. 이거 평균 1 나왔지? 이거 평균 얼마였어요? 1이었죠? 얘 또한 이렇게 표현돼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우리가 모 집단에서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했어요. 이걸 우리는 용어상으로는 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모 집단의 평균, 모 집단의 분산, 모 집단의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할 거야. 열을 내면서 수업을 때 졌네. 자,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라고 할 거예요. 자, 특히 모 평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용어는 원래는 그냥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인데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모자를 붙인 것 뿐이에요. 자, 이쪽에서 말하는 이 아이들은 표본들의 평균의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겁나 빡세요. 자, 그들을 구하는 방법은 이미 이렇게 검증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누군가가 X바를 구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모집단의 이 정보를 가지고 표본의 크기만 체크해서 이쪽으로 뭐 하자? 점프시키자 이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너 뭐냐? 그냥 외우래. 그래. 이 x반은 m이야. vx반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시그마 x반은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뭔진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우래. 가 되면 나중에 얘가 뭔지도 모르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안 그러면 이 기본 문제 말고 그냥 딱 틀에 맞춰서 따따따따 나오는 문제 말고 말로 풀었으면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집단에서 표본들을 뽑았어요. 그 표본들의 평균을 확률 변수로 가지는 또 다른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하고 모집단에서 뽑아내는 표본들의 평균을 가지고 분포표를 만들고 그 표본들의 평균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인 거예요. 그것들을 구할 때는 모 평균이 그대로 들어오는 평균과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표본 평균들의 분산과 모 표준 편차를 이렇게 루트 n으로 나눴죠? 근데 실제로는 그냥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따로 외울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이제부터는 또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정규분포 얘기 또 나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결국 했던 게 뭐야? 이항분포 만들고 그 다음에 n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제곱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 아이를 뭘로 바꾸고 정규분포로 바꿔서 미안해요.
확률. 자, 그래서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NP, NPQ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듯이 이 녀석들도 결국은 그 대상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건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건 상관없이 다시 모 집단이 얘가 정규 분포를 따라도 되고요. 안 따라도 상관없어요. 이 표본 평균들로 만들어지는 이 확률 분포는 반드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무조건. 반드시. 모 집단이 따르건 따르지 않건 표본들로 만들어진 이 표본 평균들로 만들어진 이 분포표는 반드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 평균들의 평균들의 분산 표준 편차는 이렇게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녀석은 당연히 어떻게 정규 분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가 이 값이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평균과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거. 자, 여기서는 이항분포, 그렇죠? 만들고 정규 분포를 만들었던 게 이 전단에서 했던 거고, 여기서는 이 아이를 만들어서, 근데 만들진 않아요. 실제로는 모 집단을 줄 거기 때문에 모 집단에서 이쪽으로 점프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쵸? 왜냐면 이게 왜 가능하냐를 생각할게요. 선생님 근데 그냥 이항분포 하면 됐지 왜 굳이 이것까지 해요? 자, 봐봐. 이거 정규 분포로 만들 수 있어요? 확률에서 몇 개밖에 있어요? 3개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 점 3개밖에 안 지켜요? 그렇죠? 그런데 크기가 2인 표본들을 뽑아내잖아요. 크기가 2인 표본들을 뽑아내잖아요. 근데 그 표본들을 몇 번 뽑아내죠? 그런 얘기 없죠. 그냥 크기가 2인 표본들을 뽑아냈다는 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시행횟수를 늘려버리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n, 그쵸? 얘는 원래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구석은 있어요. 그쵸? 너무 개수가 적어요. 물론 독립시행의 확률인 건 맞는데, 그쵸? 그러니까 모 집단이 이항분포를 따르지 못해서 정규분포로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그런 아이들조차도 표본들을 뽑아내버리면 이 표본 평균들은 반드시 정규 분포를 따를 거기 때문에 원래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 수 없었던 이런 모집단들을 이 표본 평균들을 이용해서 정규 분포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별도로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이게 편해요. 자,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의미냐면 말로 만들어낸 거지. 근데 실제로 현실에 나가면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나 경제나 경영 이런 것들 배우시게 되면 저게 메인이에요. 이쪽이 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약간 뭐죠? 맛보기식으로 약간 입문 단계만 거치는 거거든요. 다시 우리가 원래 모 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확률 변수가 개수가 적고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잖아요. 이상 확률 변수지. 그런데 이런 아이조차도 이 아이들의 표본 추출을 해서 만들어진 이런 아이들은 표본을 뽑아내는 이게 크기만 주어졌잖아요. 이 시행 횟수는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이미 알려져 있어. 이것들 너희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모 집단이 표본 평균,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모 집단의 표본들은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어. 모 집단의 표본 평균들로 만들어진 이런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알려졌다는 거죠. 이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표준 정규 분포로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을 표본 평균들을 이용하면 정규 분포로 풀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확률 분포만 있다면 얘가 이상 확률이건 아니면 연속 확률이건 전부 다 뭘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 수 있게 된다.
애초에 연속 확률 분포였고 애초에 정규 분포를 따른 애들이면 그냥 가면 되는데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녀석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바꿀 수가 있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목적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표본 조사는 이문 추출과 보건 추출, 표본의 크기가 정말 중요하다.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표준 편차와 분산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평균은 그대로 모 집단의 평균을 고스란히 따라간다 정도 기억하시고, 표본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적인 설명. 이 X반은 뭐다? 표본들의 각각의 평균들인 거예요. 표본들의 평균을 확률 변수로 가지고 있는 저런 분포표에서의 평균이 이거라는 소리예요. 이런 의미를 조금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말이 맞죠? 그쵸? 아니 뭐 저 간단한 걸 왜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해? 이 간단한 게 이걸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꾸역꾸역 집어넣지 않으면 문장으로 나온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기호로 딱딱딱 이게 이거고 이거 하면 여러분 잘 풀어요. 표 주고 딱딱딱 하면 이렇게 그냥 그 패턴에 맞춰서 푸는 문제는 굉장히 잘 풉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 장황하게 10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로 다 설명해 놓으면 정말 헷갈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이런 의미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했던 것 뿐이고요. 자, 그렇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도 저 재미없어요. 문제 풀어야 재밌지. 가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살짝 살펴보고요. 전수조사, 조사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 표본조사,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일부만을 조사하는 방법, 모집단은 표본 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에, 표본은 모집단을 조사하기 위해 뽑은 자료들의 집합, 그 표본들의 평균도 구할 수 있어요. 이문 추출, 모집단은 추출될 확률이 같도록 이문 추출과 보건 추출을 기반으로 합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식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얘기가 무엇인지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은 n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건 당연한 거고, 모집단이 따르는데 그 녀석이 만들어낸 애들이 정규 분포를 안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이게 핵심인 거야. 이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모집단을 풀면 되기 때문에. 근데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n이 충분히 크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고 한다면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그냥 뚝 떼고,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데, n이 충분히 크면의 기준은 누가 정해? 시험 문제가 정해. 그쵸? 크기가 한 20이어도 시험 문제가 나 이거 충분히 크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냥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할 건 아니야. 여러분이 문제가 딱 나왔는데 표본의 크기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하면 돼요. 100%. 학교 시험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기준이 뭔데요? 100개가 넘어가야 돼요? 몇십 개여도 되나요? 어떤 경우는 1000개가 되나요? 그때마다 다른 건가요? 상대적으로 다른 건가요? 자료에 조사하는 이 조사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거 없어요. 학교 시험 무조건 다 충분히 크다고 보고 갑니다. 되셨죠? 그럼 문제될 거 없잖아요. 학교 시험 무조건 저걸 따른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 썼죠? 정규 분포는 원래 평균과 분산을 쓰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평균과 n분의 시그마의 제곱. 그렇죠? 요거 뭔지 아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이걸로 그냥 가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아닐 때를 위해서 얘가 존재한다. 이 문제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숫자 1, 2, 3, 1, 4, 5, 7 적힌 4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다. 인물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다음 그림에 답하라. 그냥 아까부터 이걸로 그냥 풀어볼까. 똑같은 행동을 또 해야 되네요. 자, 합시다. 자, 우리가 x1 지금 평균 표본의 크기가 2개였으면 x2를 이렇게 뽑았다고 치자.
1357이니까 4C2일까요? 4P2일까요? 4C이에요? 4P이에요? 4P2입니다. 그렇죠? 4C 아니에요. 자, 왜냐면 첫 번째 뽑은 거랑 두 번째 뽑은 거를 우리는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있겠지. 근데 자, 쓰고 할까? 그냥 1, 1, 1, 2, 2, 3, 1, 4 2, 1, 2, 2, 2, 3, 2, 4 3, 1, 3, 2, 3, 3, 3, 4 여러분들 위해서요. 4, 1, 4, 2, 4, 3, 4, 4 이 정도 일단 놓고 자, 이것들을 가지고 X바를 만들어 봅시다. 좀 받아볼까? 우리가 열심히 계산하면 어서오세요. 자, 요거 우리 아까 했으니까 그게 시간 낭비니까 이거 쭉 나오겠죠? 쭈쭈쭈쭈쭈쭈쭈 나올 거예요. 자, 이걸로 분포표를 만들어 보시면 자, 이 값들이 쭉 들어오게 되겠죠? 순차적으로 보면 당연히 가장 작은 값은 2고요. 가장 큰 값은 8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수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2분의 너무 많은데? 평균이니까 1부터 4네요. 죄송해요. 가자. 2분의 3, 2, 2분의 5, 3. 별로 안 되네? 간격을 크게 잡았네. 2분의 3, 그 다음에 2, 2분의 5, 3, 2분의 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확률이 여기 써있네요. 1, 2, 3, 4, 3, 2, 1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 이렇게 따릅니다. 자, 이게 이제 확률 분포표인 거예요. 아까도 보여드렸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하여라 되어 있는데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면 자,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4 나온답니다. 4. 그리고 분산도 재평 평제하시면 나온답니다. 이건 아까 했으니까 그냥 이건 시간 낭비밖에 안 돼서 2분의 5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는 뭐예요? 표본의 크기와 상관없이 구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저는 이런 행동을 해볼게요. 쟤는 저거니까 요거는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럼 모집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한 번만 더 확인해볼게요. 자, X하고 P. 자, X하고 P에서는 1, 3, 5, 7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확률 전부 다 얼마예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인 거 맞죠? 이들의 평균이 얼마 나오죠? 4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들의 분산도 해야 되는 거니까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분산 구하라고 봅시다. 제곱의 평균. 그러면은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5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9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얘네들은 4분의 50, 75, 84. 그러면 약분하면 21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녀석이 제곱의 평균. 자, 거기서 평균의 제곱이 16을 빼면 얼마? 5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분산은 5. 자,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5. 자, 아까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녀석을 뭘로? 표본의 크기로 나누자고요. 표본의 크기로 나눴더니 2분의 5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되셨나요? 자, 만약에 문제가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 표를 이용해서라는 말은 빠져있고 밑도 끝도 없이 여기 딱 빼고 이거 딱 준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2로 했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 문제에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구할 거야? 아니에요. 이거 구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이거 구하라는 소리예요. 이거 구해서 이 모 평균 땡겨오고, 그렇죠? 모 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를 나눈 값 땡겨오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쓰라는 거 아니야. 이게 훨씬 더 크기가 커요. 종류가 훨씬 다양해집니다. 표본 평균들을 확률 분포표 만들면 훨씬 다양해져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원리는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말로 설명했을 때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이런 느낌 뭔지는 알겠죠? 그쵸? 시간 투자한 보람은 있어야 돼. 나도.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한번 가볼게요. 주머니 속에서 숫자가 적힌고 오른쪽에는 비로 들어있다. 이게 지금 모집단인 거야. 모집단. 자, 임으로 33개의 곡을 복원 추출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33인 거예요. n이 33인 겁니다.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은 x바라고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하자. 그럼 우린 뭐 구하자고요? 요 녀석의 표준 편차 구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요 녀석의 표준 편차 구해서 뭘로? 저 루트 33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 구할 때는 어떻게 하자? 요 표준 편차 루트 5에다가 크기의 n가 이렇게 하자는 거니까. 그렇죠? 자, 가볼게요. 빨리 가자. 대평평제. 자, 제곱이니까 6분의 1 플러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9 플러스 6분의 16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6분의 다시 한번 쓸게요. 1 더하기 8 더하기 1 8 더하기 16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6분의 얼마냐? 6 4 2 4 3 숫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자, 6분의 43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평균은 딱 봤더니 2.5네요. 자, 2.5에서 2.5면 2분의 5, 그러면 4분의 20, 12분의 86에서 75를 빼면 12분의 11. 이게 이 분산이네요. 자, 12분의 11을 나누기 33을 한 게 표본 평균들의 분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약분되면서 3, 그래서 36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 오, 숫자 괜찮다. 자, 그러면 이걸 뭘 하면 돼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 6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연산이 조금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뭐 그렇게 해야지. 자,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자, 하는 김에 이것도 한번 이거 연산인데 연산 너무 치고. 자,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이제 요걸 했잖아요. 그럼 나오는 건 당연히 이제 정규 분포 나오겠죠. 그거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을 들여서 이걸 배운 거니까. 자, 가봅시다. 빵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은 120. 모 평균이 120인 거예요.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가 24인 겁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빵 무게의 표본 평균이 112 이하일 때, 자, 표본 평균이 112 이하일 때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이제 표본 평균은 자, 이 아이를 좀 변형시키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모집단의 정규 분포인데 표본 평균들의 정규 분포는 바뀌게 되겠죠. 120 그리고 이 아이를 무엇으로 나눠요? 크기 36개. 그렇죠? 한마디로 6분의 24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36이니까. 원래 24의 제곱을 36으로 나눈 거야. 근데 36은 6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묶는 게 습관화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약분까지 하시면 좋겠죠. 4의 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그냥 문제를 위해서 문제를 만들어낸 거야. 자, 이걸로 그냥 풀면 될 걸 굳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표본 평균. 이거는 모 집단이 따르는 정규 분포고 얘는 뭐가 따르는? 표본 평균들이 따르는 정규 분포인 거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다 알죠? 111에 112는 뭐야? 120에서 표준편차 몇 번 뺐어? 2번 뺀 거 맞지요? 2번 뺀 거 맞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는 거 맞겠죠?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저기에다가 뭐까지 더해요? 이하네요. 이하다. 반대쪽이에요. 반대쪽이면 0.5에서
0.4772를 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 0.0228 뭐 이런 값이 만들어지게 돼요. 왠지 아시죠? 이하여서 그래요. 이하. 그렇죠? 이쪽이니까 저쪽이 아니고요. 저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또 해봅시다. 아, 너무 남았더구나. 평균 표시 편차.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표현 바꾸기 2-1. 한 문제는 풀어봐야지. 표현 바꾸기 한번 풀어보세요. 결코 계산이 어려워서 내가 한 건 아니야. 난 분수를 싫어하긴 하지만, 호수를 싫어하긴 하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봅시다. 지금 이 아이는 정규분포는 150, 12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써있어요. 이무 추출한 귤 9개의 무게의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하고요. 그 X바가 144 이하일 확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정규분포를 표본 평균들의 정규분포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러면 평균은 그대로, 모평균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모 분산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요. 표본의 크기로 나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포시 이렇게 표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이 상태에서 지금 144를 원하고 있어요. 144는 150에서 표준 편차를 1.5개 빼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지금 0.4332가 써있기 때문에 그걸 0.5에서 0.4332를 빼주시면 0.668 이렇게 나옵니다. 0.0668. 그래서 만분의 668, K의 값은 668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문제가 한 개가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남았으니까 이거까지 마무리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딱 무평균의 추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파방 한 개의 무게 평균은 400이고요. 표준 편차는 50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얘는 400. 그리고 표준 편차가 50이니까 50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죠.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물 추출했어요.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 i는 400은 그대로 따라가고요. 크기가 n이래요. n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루트 n분의 50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크기가 n이니까 n제곱이면 좋았을 텐데 n이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확률이 0.88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죠? 390이 0.88인데 이거부터 한번 찾아보자. 0.88 어디 있어요? 0.88. 0.88 어디 있어요? x바가 390보다 크거나 같대요. 여기겠지? 여기의 확률이 0.88보다 어떤 더 크다. 그렇죠? 그럼 이쪽은 0.12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크다 작다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자 일단은 요것과 관련된 숫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딱 중간 떡 쪼갰을 때 얼마야? 0.88이 되겠죠. 맞죠? 0.38 여기가 0.5고요. 여기가 0.38이 되는 거 맞죠? 그쵸? 0.38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럼 얘가 얼마다? 1.2인 거야. 마이너스 1.2. 그래야 맞겠죠? 그래야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2인데 평균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지금 400이야. 그치? 자, 이만큼이 마이너스 1.2야. 그러면 숫자가 얼마냐? 1.2. 숫자가 왜 이래? 자,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 루트 n분의 50이라는 이 아이가 그죠? 거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1.2를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숫자 좀 그렇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가야지. 이렇게 둘이 곱하면은 60이고요.
60은 10 루트 n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쵸? 뭐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6은 루트 n. 그러면 n의 값은 얼마다? 36.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런 느낌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그 뭐죠? 이상이다, 이하다, 막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춰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은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면 되는데 한 문제만 풀면 좀 애매하니까 자, 한 문제만 더 갈게요. 몇 분 오버 하지만 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샌드위치 분자. 한 개의 무게 평균이 500. 자, n은 500. 표준 편차는 50의 제곱 분산이. 자, 만든 샌드위치 중에서 이물 추출한 n개의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하고요. 저들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추측하고 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아이를 바꿔볼까요? 자, 또 n이래요. 루트 n분의 5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저 말의 의미가 뭐예요? x바 마이너스 500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저 말의 의미 생각할게요. 자, 우리 여기서 이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잘 보셔야 돼요. x바 마이너스 500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500에서 x바까지 뭐가? 거리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이 문제는 안 풀립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우리 중학교 때 떠올려봐 봐봐. 절대값은 자, 이거 뭐예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 건 아시죠? 절대값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인 건 아시죠? 만약에 얘가 x-2라고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2에서 x까지의 거리예요. 2에서 x까지의 거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1이라고 써있어봐. 그럼 x에 들어갈 거 얼마인 거 아시죠? 얼마? 3 또는 1이죠. 3 또는 1 맞죠? 봐봐. 왜 3 또는 1이야? 2에서부터의 거리가 1인 아이가 1 또는 3이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만약에 얘가 x 플러스 3이 2라고 돼 있어요. x에 들어갈 값 얼마야? 뭐야? x에 들어갈 값 얼마야? 마 1 또는 마 5 되겠죠. 그쵸?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의미도 또한 뭐야? 마이너스 3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값 마 1과 마 5라는 소리야. 그쵸? 자, 그걸 그대로 따오는 거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까먹으시면 큰일 납니다. 골 때려버려요. 문제가 안 풀립니다. 자, 이거의 의미 뭐라고요? 자, 500에서 x 밖까지의 거리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500에서 x 밖까지의 거리가 얼마? 12하다. 그쵸? 그러면 이걸 이제 정규부호 곡선을 한번 표현해보면 여기가 500인데 x 밖까지의 거리가 12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자, 그럼 이 정도 여기가 이제 490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510이 될 거예요. 그쵸? 500에서 x 밖까지의 거리가 12하라 그랬으니까 자,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다? 0.84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그러면 아무리 작아도 이 녀석의 넓이는 얼마가 나와야 돼? 얼마가 나와야 돼? 0.42 나와야 되겠죠. 최소. 그쵸? 0.42 어디서 찾아? 여기 찾아야 되겠죠. 됐어요? 이걸 이해 못하시면 이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렇죠? 이건 아셔야 돼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 여기가 이제 변수로 주로 들어오기도 해요. 이게 좀 어려워지면 기준을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좀 어려워집니다. 그런 문제도 존재하고요. 나중에 풀 일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가자. 요거잖아요. 1.4 됐다. 얼마? 이 녀석에다가 뭘 하시면 1.4배 하시면 얼마다? 뭐 490? 10.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이걸로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 곱했으니까 얼마다? 5, 6, 5, 7, 10은 10 루트 n. 그러면 7은 루트 n. n은 얼마? 49.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확통의 마지막 다문입니다. 모평균의 추정이고요. 그러면 일단 개념이 끝납니다. 개념이 끝나면 일단 우리는 마풀에서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마풀에서 유기했었던 터프 문제를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복한 1등급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들어가서 할 거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숙제. 저번에 1262번까지가 숙제였고요. 오늘은 63까지였어? 오케이. 오늘 1268에서 주말이니까 공부해. 1356까지. 주말이잖아. 그쵸? 주말이니까. 1268에서 1300. 통계적 추정 앞에까지니까 오늘 배운 부분 앞에까지 1268에서 1356. 자, 수고하셨습니다.